다음은 선물 시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선물지수 강보합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4포인트가 상승한 264선의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미결작 정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베이시스는 호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현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선물시장의 동반 매도인데요. 그래도 지금 매도 물량이 좀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이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해석을 좀 해주시죠. 네, 장 초반 외국인 선물 매도 5천 계약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 0.5% 이상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선물 순매도 규모를 좀 장중에 축소를 하면서 베이식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장중 외국인 선물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다시 전환되면서 일단 베이스가 개선됐고, 그리고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930원 정도의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좀 다시 강보합권으로, 선물 지수를 강보합권으로 이끌었는데요. 일단 외국인 오늘 그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국가기관의 매수 차익 거래 여력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선물에서 좀 매수세가 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2.6% 정도까지 개선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좀 이러한 모멘텀이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수 차익 거래가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차익 쪽에서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급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지 않기 전까지는 일단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이시스가 2.2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매수 국가기관의 매수가 지금 상황에서 좀 들어올 수 있고요. 하지만 매수 규모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2.6포인트대까지 가야지만 프로그램 수급이 다시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지금 매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수급이 추가로도 좋아지긴 어렵다. 따라서 상승 모멘텀으로 선물 쪽에서 좀 자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상승을 그만큼 수급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기대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본다면 또 하락의 이유가 또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밴드에서 좀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마감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시지요. 당분간 좀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QE3가 발표됐던 지난 14일에 장 초반 갭상승 출발 이후에 지금 265포인트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 선물지수 기준으로 4포인트대에서 지금 박스권을 한 3주 연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모멘텀이 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비차익 수급도 좀 강하게 유입되지 않고 있고, 반면에 펀드 환매 그 강도도 약화되고 있지만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수급 상황 자체는 좀 중립적인 모습을 지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권 매매를 하시려면 이제 옵션 투자 같은 경우는 스트레들 같은 숏스트랭글 같은 옵션 변동성 매도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선물 투자자 같은 것들은 박스를 좀 265포인트를 좀 기준으로 해서 조정시 매수와 고점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준 연구원과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매수 여력이 많이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매도에 대해서 우려를 할 시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위쪽으로 방향을 많이 좀 틀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네요. 여전히 박스권 매매 전략이 현 선물시장에서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